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 소통 부대표를 맡고 있는 강민정입니다.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전태일, 박정철, 이한열 이런 분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민주 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수십 년째 자식이나 남편이나 또는 동생의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의 뒤를 이어서 우리 민주 육아협이라든가 아니면 추모연대 사업회를 통해서 민주주의 운동을 열심히 해왔던 이 유가족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했던 분들의 민주 유공자로 인정받기를 요구해왔던 그 결실을 국회에서 맺어주기를 요구하며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육아협에서 참석하신 분들 먼저 앞에 계시니까 소개하겠습니다. 장영구 열사 아버님, 장남수 추모연대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장남수 선생님, 네. 그다음에 권희정 열사 어머님, 강선순 어머님, 네. 그다음에 박정만 열사 부인이시죠? 네. 조인식, 예. 그다음에 박종철 열사 형님이십니다. 박종부 선생님. 그리고 전태일 열사 동생이십니다. 전순옥 선생님. 그다음에 그다음에 백옥심 안치웅 열사 어머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한열 열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한동건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창훈 선생님, 네, 그리고 육아협 사무국장님 장두영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지금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그 외 무소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입법화를 촉구하면서 같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우원식 의원님, 네, 그리고 박찬대 의원님, 네, 그리고 윤영덕 의원님,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님, 그다음에 양정숙 의원님, 그리고 김한정 의원님, 그리고 조금 전까지 정의당을 대표해서 강은미 의원님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준비된 죄송합니다. 네, 윤미향 의원님도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우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오늘 직접 당사자이신 육아협이나 추모연대 회장님의 발언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영덕 의원님 먼저. 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 35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김세진 열사, 이재호 열사 등 민주화운동 공로자 19명에게 국민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미 지난 2020년에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님,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선생님께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수많은 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성취 뒤에는 민주화를 외치다 산화한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꿈꾼 정의와 공정,
평등한 세상을 향한 열망을 이어받아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희생과 헌신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 희생과 헌신을 애우할 민주유공자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16대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관련 법률은 20년 넘게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공로자 훈장을 받아도 관련자로 머무르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21대 국회에는 우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 가운데 사망, 행방불명된 136명과 상이자 중 장애 판정을 받은 693명에 한해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률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이 법을 운동권 셀프 보상법이라고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 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대부분의 열사들도 배우자, 자식은 물론 부모님도 대부분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한 공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서 제도적, 법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명예 문제를 넘어 민주화 운동의 제도적 가치 인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올해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당당하게 유공자로서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이 법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의원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2022년 7월 20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짐하는 국회의원 일동. 네, 그러면 장현구 열사님의 아버님이시자 지금 육아협 회장을 맡고 계신 장남수 회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민주유가족협회 회장 장남수입니다. 여러분, 민주유공자 예우를 해달라는 이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진전된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하고 세계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했던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는데 공을 했던 이분들을 아직도 예우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이번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법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종철 열사의 형님이신 박종보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협 부회장 맡고 있는 박종부입니다. (20여 년) 전 민주유공자법이 처음 발의된 이래 국회 내에서 동법안의 존재감은 참으로 미미했습니다. 하물며 본법안의 유공자 범위를 두고 본법안을 폄훼하기도 했고 민주화 운동 자체를 왜곡하기도 했었습니다.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만 혐오와 갈라치기를 선거 전략이라고 내세우던 당의 일원은 오늘 아침 모 방송에 출연하여서 동법안의 예우 범위를 두고 역시 혐오 키우기,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큰 축입니다. 지난 세월 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백성들이 뿌린 핏자국 아직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부디 그분들의 희생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을 끌어가고 있는 두 거대 정당, 하나는 백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독재의 그 뿌리를 두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희생을 나 몰라라 외면한다면 우리 서러운 백성은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겠습니까? 부디 잊지 마십시오.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 초석을 쌓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신 전순옥 선생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고, 또 우원식 의원님을 필두로 175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시고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꼭 통과될 것을 믿고, 그동안에 부모님들께서 40년, 50년 가까이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가족을 먼저 보내고 그 이후로 거리에서 천막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분들이 이번에는 천막도 걷고 머리도 다시 기르고, 그렇게 해서 정말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통과될 것을 저희들은 믿고, 또 여기 계시는 많은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여기 175명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우리 우원식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이 법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 받았습니다. 운동권 셀프 보상법 만드는 거 아니냐, 특히 586 셀프 보상법이다, 이런 비판 받고, 어제도 제가 몇 분 기자분들을 통화하면서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를 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참으로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됐는데, 근대화와 민주주의 세계에서 가장 으뜸으로 하는 나라라고 칭송을 받는데, 민주화된 나라에서 이런 비판, 이런 식의 비판을 또 받는, 사실이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받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법의 취지는 지난번 2021년 3월 달에 기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갖고 보셨는데, 그때 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서른 의원이 제출했던 법은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구속되고 해고당했던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피해자들을 유공자로 하자는 것이고,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유가족, 특히 열사의 부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선 정말 이렇게 피해를 크게 당한 분들, 이분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 과정에 사망하고 또 실종되고 또 부상당하고 이렇게 해서 인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유공자로 하자라고 하는 법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무도 해당되지 않고 정말 저희가 민주화 운동하고 저도 구속이 됐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유공자가 되려고 이 일을 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그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저희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몸으로 희생된, 목숨을 잃고 실종당하고 부상당한 사람들, 이분들은 유공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님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됐다는데 그 과정에서 내 아들, 딸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유공자가 아니냐? 그런 절규를 하십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고 그래서 400일이 넘게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하셨어요. 여기 앞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이 머리를, 짧은 머리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삭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이런 분들, 그렇게 희생한 분들을 열사로 만들지 못하다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60항쟁 때 김세진, 이재호 열사를 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자랑스럽다면 또 한편으로 민주화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에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갖추자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념적인 문제로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7년 헌법체제를 비로소 대통령 직선제 헌법체제 만들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87년 헌법체제를 만들 때 정말 대표적으로 희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얼른 기억나는 사람이 박종철, 이한열, 또 우리나라 노동운동, 그 노동인권을 지키는데 맨 앞장서 있었던 전태일, 이런 사람들이 유공자가 아니라니요. 이 얘기를 하면 셀프 보상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난을 합니다만 한편으로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을 비롯해서 이 머리 깎으신 분들 그 이외에 한 800분 정도 되는 열사들을 유공자로 만들자.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 실종되신 분들, 그렇게 인정된 분들 만들자 하면 국민 누구도 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돌 던지지 마십시오. 오늘 언론 몇 군데에서 또 왜곡하고 그래서 돌 던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분들이 그런 언론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야 정쟁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당의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께도 전화드렸습니다. 제발 같이 합시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60항쟁 때 그 60항쟁 기념일 날 김세진, 이재호 열사 훈장까지 주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이분들 민주유공자로 만드는데 함께 합시다. 이렇게 부탁도 드렸습니다. 이것만 하지 말고 하는 김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제출한 부산항쟁법, 부산민주화운동법, 이거 부마 항쟁법도 같이 통과시킵시다. 이건 지역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마 항쟁도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굉장히 높은 보물입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법이 통과시켰는데 부마 항쟁도 통과시키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민주화 운동 전 과정에서 희생당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고 부상당하고 실종당한 이분들 우리 유공자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주화 이것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법을 제출했습니다. 175명이 함께 이 법에 연명을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셀프 보상법이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운동했던 사람들, 자기 삶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이 이 법으로 보상받고 유공자 되려고 운동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몸으로 희생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그 오랜 기간 동안
고통당한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가족을 잃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 의지, 그걸 통해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그 아들이 훌륭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심겨줄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거기에 하나하나 무슨 보상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거는 따로 특별히 규정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5.18 유공자법에 있는, 우리나라 유공자법에 있는 걸 그대로 담은 내용입니다. 여기만 특별히 뭘 해줬다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30년이 낸 법이 그렇게 비판받을 소지가 있어서 그때 얘기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머리 깎고 400일 농성하시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잃은 자식 또 잃은 가족들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를 원했던 이 많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기사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태일 열사의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노동 3권 보장의 길이 열렸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어떤 수사기관에 가서도 더 이상 고문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한열 열사 덕분에 1,6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6개월이 넘도록 촛불 시위, 촛불 탄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전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가족 덕분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을 통해서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